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집합을 끝냈고 새로운 단원 뭐가 나왔다? 이렇게 명제가 나왔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도대체 이 명제가 뭔지 이 명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명제와 구분되는 이 조건과 그리고 그 녀석의 진리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조건과 조건을 이어서 만드는 요 명제의 참과 거짓 뭐라고요?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이어서 만드는 요 명제의 참과 거짓과 그리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뭐라고? 새로운 내용인데 도대체 명제가 뭐냐? 요 명제의 정의와 두 번째, 명제와 구분되는 조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조건과 그 다음에 진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잇게 되면은 명제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그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 네 번째는 명제 중에서 모든과 어떤 거 이렇게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도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역시 새로운 단원이니까 새로운 용어를 천천히 알아보면서 명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제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니까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떠한 용어들이,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정리해 보자고?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실제로 명제가 무엇인지 봤더니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이렇게 문장이나 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명제라고 부른다. 자, 명제가 뭐라고?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뭐라고 부르겠다? 명제. 뭐라고?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나 또 씁시다. 뭐가? 서울은 이렇게 한국의 이렇게 수도이다. 수도.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요 문장은 명제일까? 명제가 아닐까? 당연히 서울은 한국의 수도라는 것이 우리는 참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다? 얘는 명제가 돼버리게 된다. 괜찮죠? 명제의 의미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은 집합 A, 집합 B, 집합 C와 같이 대문자를 썼었지. 근데 명제는 소문자를 써가지고 명제 P, 명제 Q, 명제 R 이런 식으로 영어 소문자를 써서 명제를 표현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거는 정의가 나왔는데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용어의 뜻을,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즉,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삼각형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정삼각형의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고, 자, 3번은 증명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 증명 뭐냐면은, 자,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발견된 성질을 이용해서, 자,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래요. 자, 증명은 뭐라고요?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발견된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 이것이 바로 뭐다? 증명 혹은
증명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4번은 뭐가 나왔냐면 정리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 자,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우리가 방금 증명을 이용해서 어떤 녀석이 참임을 보였겠지? 명제 중에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 혹은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자? 정리라고 부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었지?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 그런 것들 정리. 그러니까 정리는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렇게 공식 있잖아요. 공식. 얘는 뭐랑 같다고? 의고. 왜 이래? 얘는 뭐랑 같냐면은 이렇게 뭐랑 같은 말이 이렇게 공식. 이 녀석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우리는 새롭게 나오게 되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명제의 의미. 두 번째, 뭐가 나왔다고요? 정의. 세 번째, 증명. 네 번째, 뭐가 나왔다? 정리. 됐죠?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조건과 진리집합이 나왔지. 뭐가 나왔다고요? 조건과 진리집합이 나왔는데 얘는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명제랑 갖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조건이 나왔는데 이 조건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문자를 포함하고 있대. 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 또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문자에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주어진 식에 혹은 주어진 문장에 참과 거짓이 정해진대. 뭐라고요? 어떤 문장이나 식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문자에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주어진 식 또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4이다.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4.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진 녀석은 요 주어진 문장은 주어진 수식은 명제냐 명제가 아니냐. 얘는 명제가 아니겠지. 왜 명제가 아니냐면은 x의 값에다가 뿔마 얼마 이렇게 뿔마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뿔마 이렇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주어진 녀석은 참이지만 x가 뿔마 2가 아니라면은 주어진 녀석은 뭐다? 거짓이 돼버리겠지.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녀석은 요 문자에다가 요 문자에다가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주어진 녀석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조건. 뭐라고?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자, 조건을 나타낼 때는 명제와 같이 이렇게 소문자를 써가지고 P.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는 이렇게 문자가 X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 Q. 이렇게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 R. 이렇게 X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의 표현법. 물론 조건을 나타낼 때에도 어떻게 요 문자를 생략해서 조건 P, 조건 Q, 조건 R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괜찮지? 리얼리 진짜로. 자, 그리고 여기서 진리집합이 나왔는데 진리집합 밑줄 무슨 집합? 이렇게 진리집합. 진리집합의 의미는 주어진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 자, 방금 조건이 문자를 포함한다면서. 그런데 그 조건이 참이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자?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르자. 자, 방금 얘에서 여기 이 녀석이 지금 조건이 나왔는데 이 녀석이 참이되는 경우는 x가 얼마? 얘가 참이될 때는 x가 뿔마 이렇게 2가 나왔겠지. 요 뿔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2랑 이렇게 2랑 이렇게 모아놓은 요 집합을 주어진 조건에 뭐라고 부르겠다? 진리집합. 무슨 집합? 진리집합.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죠? 진리집합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부정이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부정. 자, 조건 또는 P에 대해서 조건 P가 아니다. 명제 P가 아니다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조건 P 혹은 명제 P가 아니다를 주어진 조건 또는 명제 이렇게 부정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not P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명제 P가 아니다 혹은 조건 P가 아니다를 주어진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not P라고 쓰겠다고요. 괜찮을까? 리얼리?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밑에 거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자, 조건과 조건을 잇는다. 뭐라고? 조건과 조건을 이어봤더니 첫 번째 건 뭐가 나왔냐면은 조건 P 또는 조건 Q가 나왔대. 두 번째 거는 조건 P 그리고 조건 Q가 나왔지. 여러분이 눈썰미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또는 얘는 합집합과 관련된 것 같은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집합? 아마 교집합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개의 조건, 조건 P와 Q에 대해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Q라고 했을 때 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인 요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인 Q의 무슨 집합? 이렇게 합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괜찮을까? 리얼리? 진짜로?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의 부정. 요 앞에 주어진 P 또는 Q, 요 P 또는 Q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요렇게 쓴다. 요거 모양을 잘 봐야 돼. 이렇게 P도 부정, 조건 P도 부정을 시키고 조건 Q도 부정을 시킨 다음에 요 가운데가 또는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요 가운데가 또는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로 바뀐다. 보일까?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밑에 거 조건 P 그리고 조건 Q 뭐라고? 이렇게 조건 P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인 집합 P와 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인 집합 Q의 무슨 집합? 이렇게 교집합과 같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부정 조건 P 그리고 조건 Q의 부정을 구해봤더니 요 P도 이렇게 부정을 시키고 조건 Q도 이렇게 부정을 시키고 가운데는 그리고가 뭘로 바뀐다? 이렇게 또는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넘기지 말고 왼쪽으로 이동이 나왔는데 3번 제목이 참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3번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은 자, 명제 P 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요 앞에 주어진 녀석도 요 P도 조건, 그 다음에 Q도 조건이 나왔는데 요 조건 두 개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대. 자, 조건 두 개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녀석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렇게 명제가 된대. 뭐가 된다고? 명제. 뭐라고? 원래 조건은 문자에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니까 명제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요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뭘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어진 녀석은 뭐가 된다? 이제는 명제라고 부를 수가 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 P와 Q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루어졌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P이면 Q이다. 뭐라고? P이면 Q이다라고 읽고 얘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렇게 명제가 된대. 그리고 얘를 기호로 화살표로 이렇게 쓰겠다고. 뭐라고? P이면 Q이다. 자,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왜 조건 두 개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의 명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 x가 이렇게 2가 나왔대. x가 2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다.
자, 주어진 문장은 명제냐 조건이냐. 당연히 이렇게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대입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겠지. 조건이야. 자, 옆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x제곱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다. 당연히 오른쪽도 명제가 아니라 뭐다? 조건이다. 왜? 대입하는 x의 값에 따라서 x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고 4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시켜 봤대. 뭘로 연결시켰다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고, 얘를 읽을 때에는 x가 2이면 x의 제곱은 4이다. 뭐라고? x가 2이면 x의 제곱은 4이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앞에 주어진 것도 조건, 요 뒤에 주어진 것도 조건인데 얘를 연결시켜서 읽어봤더니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얘가 참이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이제는 얘는 명제가 돼버리게 된다. 자,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 이렇게 x의 제곱이 이렇게 4가 나왔대. x의 제곱이 4 이렇게 2다. 자, 이거 이면 화살표 써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나 쭉 써서 이렇게 x가 2이다. 자, x의 제곱이 4이면 x가 2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거짓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왜? x의 제곱이 4가 나왔으니까 x는 뿔마 2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x가 뿔마 2가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 x는 2밖에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이건 거짓말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 녀석이 바로 뭐인 거? 이렇게 거짓인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은 거짓이다. 그래서 얘도 뭐다? 명제가 돼버리게 된다. 왜? 명제의 의미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이 바로 명제라면서 될까요? 이렇게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읽게 되면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지, 명제가 된다고요. 이때 앞에 주어져 있는 요 조건 P를 주어진 명제의 가정, 요 뒤에 주어진 요 조건 Q를 주어진 명제의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결론.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은 방금 주어진 요 명제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뭐라고? 주어진 명제 이렇게 P면 Q이다의 요 P면 Q이다의 얘가 참 혹은 거짓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렇게 P랑 뭐라고? 이렇게 Q라고 놨을 때 요 P가 Q에 포함되게 되면은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는 뭐가 된다? 이렇게 참이 돼버리게 된다. 뭐라고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게 되면은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요 주어진 명제는 뭐다? 참이다. 자, 방금 예에서 본 걸 볼까? 자, 요 예에서 여기 말이야. 어디 우리가 방금 요 예에서 봤더니 자, x가 2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주어진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2밖에 없겠지. 자, 뒷부분은 x의 제곱이 4가 나왔으니까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플러스 2가 나올 거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게 되니까 주어진 명제는 뭐다? 참인 명제가 된다. 자, 아래 조건을 봤더니 아래 조건은 진리집합이 이렇게 마이너스 2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2가 나오겠지. 오른쪽은 뭐가 나왔다? 이렇게 2가 나왔다.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돼버린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괄호 3번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별표 365개. 몇 개? 별표 이렇게 365개. 얘는 엄청 중요하다.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은 발예. 뭐라고? 발예.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명제 P는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예.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요 가정 P는 만족을 시키지만 요 결론 P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예가 있을 거 아니냐. 자, 이것도 방금 여기를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이 녀석이 거짓말이라면서요. 왜? 얘가 왜 거짓인 명제였냐면은 요 앞부분에 주어진 요 진리집합이 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 진리집합에 뭐가 이렇게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2 때문에 얘가 포함이 안 된다. 이때 요 마이너스 2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반례다. 뭐라고? 반례.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되는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반례라고 부르겠다. 뭐라고 부른다고? 반례. 될까요? 진짜로 반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요 반례를 요 밑에가 나오게 됩니다. 반례가 속하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내 보세요. 자, 뭐라고? 반례가 속하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내 봤더니 우리는 조건 P에 이렇게 진리집합을 이렇게 P, 자, 조건 Q에 진리집합을 이렇게 Q, 이렇게 읍스. 자,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시해 봤더니 요 앞에 부분이 진리집합 P, 요 뒷부분이 진리집합 Q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괜찮을까요? 자, 반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은 조건 P에는 포함되는데 조건 P는 만족을 시키지만 조건 Q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요 반례 P가 포함되는 영역은 반례가 포함되는 영역은 바로 여기다. 여기. 조건 P는 만족을 시키고 조건 Q는 만족을 못 시키는 거니까 요 빨간 부분이 바로 반례가 속하는 영역이 돼버리게 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다음 중 반례가 속하는 영역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괜찮을까요? 리얼리 반례의 의미와 반례가 속하는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해. 자, 올려. 여기 나왔습니다. 자, 4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명제 중에 이렇게 모든 또는 이렇게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자, 모든 또는 어떻게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자, 상당히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 1번을 한번 볼까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지. 뭐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모든이나 혹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P라고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뭐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요. 이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요 조건 P가 만족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요 진리집합이 뭐가 되면은 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야만 주어진 녀석은 참이 되게 되고 요 조건 P의 진리집합, 요 집합 P가 뭐가 아니면은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면은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 돼버리게 된대요. 괜찮을까요? 자, 밑에 건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나왔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즉 조건 P를 만족하는 어떤 X가 하나라도 있대. 그럼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는 요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은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니까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걔는 뭐가 된다?
기침이 아니라 참이 되게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밑에 거 갑니다.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를 한번 부정을 시켜보자고. 뭐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모든, 또 어떤 거?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한번 부정을 시켜보자. 부정. 자, 이거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대요. 우리 반 학생은 이렇게 잠깐만요. 우리 반 학생은 자, 이렇게 모두 아이고 모두가 나왔으니까 모두 자 여기 밑줄 모두 이렇게 남학생이다.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자, 우리 반 학생이 모두 남학생이래요.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뭘까? 우리 반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다. 이거의 반대말은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반 학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누구다? 여학생이다. 즉 우리 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뭐다? 여학생이란 의미가 되겠죠. 다시 요 문장을 잘 봐야 돼. 우리 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 녀석의 부정이 뭐라고? 우리 반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다가 아니라 우리 반 학생 중에는 누가 있다고? 여학생도 들어있다. 즉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누구다? 여학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이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는 이렇게 모든이 들어있는 요 명제를 부정을 시켜봤더니 모든이 뭘로 바뀐다? 이렇게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으로 바뀌게 된다. 괜찮을까요? 자, 부정을 할 거니까 요 뒤에다 뭘 붙여라? 이렇게 not을 붙여라. 그럼 반대로 2번과 같이 어떤 x에 대해서 p라고 이렇게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부정은 어떤은 뭘로 바꿔라? 이렇게 모든 x로 바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정의 기호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제 첫 시간으로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뭐라고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명제의 의미,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증명과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명제와 구분되는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라고요? 조건과 진리집합. 여러분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조건과 진리집합. 아, 그런 거였었지. 그러면 자, 그럼 세 번째는 조건을 화살표를 이어서 두 개의 조건을 이어봤더니 걔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된다? 명제가 돼버리게 된다. 즉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잇게 되면은 명제가 돼버리게 되고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반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고 또 모든과 어떤과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와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주어진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도대체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이 명제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에이,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오케이?